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우입니다. 오늘은 한국 MDRT 협회에서 주관했던 24년 7월 부산 워크숍의 강의 내용을 복귀할 차원에서 또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강의의 주 핵심은 무엇이었냐? TOT도 여러 번 하시고 COT도 여러 번 하신 최고의 롱런하신 설계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의 제일 핵심으로 말씀하신 건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과 특별함을 이제 보험 영업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은 개인 영업이고 특별함은 법인이나 고액 계약이 아닐까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3만 원, 5만 원짜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액 계약에 갈증을 느끼고 그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희망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만으로도 특별함을 이길 수 있고 COT, TOT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18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 영업을 5천 건의 개인 영업 계약과 2건의 법인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2건의 법인 계약은 인맥으로 관계성으로 그 고객 중에 법인 고객들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개인 계약이라고 하셨고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죠. TOT를 개인 계약으로 하신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신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복귀할 때 5천 건을 했다면 내가 도대체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의 TA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2015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WS에서 계약한 걸 보니까 3,009건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2008년 1월부터 했으니까 8, 9, 10, 11, 12, 13, 14 이 7년간 저도 한 2,000건은 하지 않았을까. 그럼 9년간 3,000건 하고 그것도 벌써 또 1년 됐네요. 그죠? 또 23년 9월부터 7월까지도 또 한 200건 했거든요. 그럼 뭐 저도 한 5,000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의 TA를 했을까. 저는 개척 영업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만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강사분께서 그릿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공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공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라고 책에서 분석을 했는데 재능 곱하기 노력의 이승? 이승이라고 하죠. 노력의 제곱. 그죠?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이 성공을 좌우한다. 재능은 없더라도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우리 영업은 어떨까요?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많이 만나지 않더라도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재능이 있는데 노력까지 한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분들은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구독자님은 아시겠지만 전 머릿속으로 항상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느리게 흥분하지 않기, 조금만 느리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여러 가지 방식의 영상을 찍어보고 뭐 대본도 써보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라고 한 것도 너무 공감이 된 게 제가 2008년 1월에 보험 영업을 할 때 자기 계약 그리고 부모, 남동생 계약 4명, 내 식구 계약을 빼고 얼마를 벌었냐고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이제 일정량의 영업을 하면 2달간 200만 원씩 정착 급여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빼고 4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자뻑이라고 하죠. 자기계약. 자기계약 빼고니까 자기계약으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걸 다 빼면 그러니까 자기계약만 뺐어요. 자기계약하고 정착급여 400 준 거 그거 빼니까 500을 벌었습니다. 1년간 500만 원을 벌었어요. 저 그때 당연히 토요일 나왔고 일요일도 그땐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한 3, 40% 나왔어요. 매일 나왔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30% 나왔어요. 30%. 거의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첫 2달간 있죠.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일을 해서 1월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외부 교육을 합니다. 3, 4일 정도는 이제 매트라이프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루는 이제 봉사활동을 시켜요. 홀트 아동복지였나? 뭐 여기서 장애가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너의 상황은 더 좋으니까 지금 내 상황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저 어린 친구들은 저런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데, 약간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은 재능과 노력의 제곱이다, 이걸 할 때 신입 때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봉 500을 받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일요일도 한 30% 나오고 토요일은 100% 출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그때 한 달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전 2008년 1월 입사인데 2007년 12월 입사자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6, 7살이 많았고 월 1,000만 원을 넘게 벌었고, 그 이제 대놓고 이제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자기가 어제는 뭐 어디 주점에서 아주 즐겁게 놀았다, 이런 거를 자랑 삼아 많이 했던 설계사였는데, 저한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되게 상처가 깊은데, 뭐하러 나오냐? 아니, 못하는 거 알았는데 왜 아직도 하고 있냐?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인가?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벨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메트라이프 FSR들은 아는데 종신보험은 보험료의 6배, VL 변액 유니버셜은 한 3.5배 이렇게 해갖고 환산을 해요. 환산이 180이 안 되면 벨리라고 불렀고, 벨리자는 이제 미팅이 끝나고 1시간 추가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반드시 출근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토요일날 산행을 나가야 됐었고요. 한 번은 2008년 꼴찌급을 본사에서 강원도 산행을 시켰어요. 산행을 7시간인가 했는데 저 그때 이후로 산을 안 가요. 물론 자기 가고 싶어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점 꼴찌랑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참석을 하게라라는 공문이 있어서, 뭐 감사하게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겠죠. 진짜 그냥 꼴찌는 그냥 내보내셨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아유 진짜 끔찍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6개월을 잡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고, 그래서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개척도 하고, 초등학교 개척도 했고, 뭐 시장에서도 해보고, 건물에서도 이제 막 전단지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루에 3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이 2세대로 바뀔 때였는데, 손해보험을 54건 했고 생명보험을 20건인가 해서 70건을 넘게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 12월이 이제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550을 팔았어요. 생명보험으로 550을 팔았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으로 150인가 팔아서 650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으로 500을 넘게 한 거죠. 매트라이프에서 연봉을 500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12월에 제가 500을 팔았고, 그 500만 원을 팔고 나서 당연히 지점 1등을 했죠. 월간 챔피언이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잠깐 말했던 한 달 선배였던 그 사람은 먹튀였었고, 결국 업계를 떠났고, 그리고 이제 아주 못되게 굴었던 FM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군대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뭐 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언어 폭행이 좀 심했었거든요. 가능성이 없다. 너는 잘할 가능성이 없다. 넌 태도가 안 좋다. 너는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안아주셨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네. 또 이제 연장을 하면, 우리가 보험 영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받던가 건수를 많이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잡고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MDRT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를 많이 받던가, 아니면 건당 보험료가 얼마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건당 보험료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역산을 하면 되죠. MDRT가 뭐 8천만 원 정도 벌면 되니까, 그럼 이제 월급으로는 700, 7일 77, 24, 그죠? 700 정도를 벌어야 되고, 700을 벌려면 내가 평균 월납 보험료가 5만 원인데, 월납 5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배 되죠. 25배, 2,500% 이상 되죠. 네, 최대 2,900%까지도 되니까 2,500%다 치면 5만 원이면 125만 원이니까 700을 하려면 30인가요? 얼마 안 되네. 네,
3, 40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MDRT 할 수 있겠죠. 근데 MDRT는 생명보험 실적이 5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도 좀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 수수료까지 해서 역산을 해서 건수를 이제 몇 건 이상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건수 쪽이었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하려면 그 역산을 해서 이제 그 목표치를 예상을 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연봉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사님께서 그 참석한 MDRT 3, 400명 분들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활동을 하나요? 머리, 가슴, 발. 무엇으로 뛰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머리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으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성공할 것 같습니까? 발로 뛰는 게 가장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로 뛰는 게 성공의 1원칙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발과 가슴이 좀 같이 머리도 좀 그러니까 10대 3대 6 이 정도의 비율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계속 발로만 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뛰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고 뛰려면 습관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막 디테일함 이런 걸로 마음을 흔들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의 마음을 흔드는 디테일을 가져야 되고 뭐 이 강사님께서는 아이 이름도 저장해 놔갖고 그 고객님한테 고객님 자녀를 얘기하면서 우리 별이도 좀 잘 지내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은 자녀 이름까지 기억을 안 해주는데 이런 남들과 다른 디테일 이런 걸로 좀 마음을 흔들고 좀 더 가까운 거리를 관계성을 유지를 하셨고 그분께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고객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고객 관리 부분은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하셨고 이분이 고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소스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생활의 고객 관리를 배우는 자세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미용실이나 휴대폰점이나 뭐 매장이나 이런 데 같은 데 갔을 때 좀 장사를 잘하는데 그런데 음식점도 그렇고 그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대요. 사장님 여기 장사 너무 잘 되는데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제 칭찬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럼 그거를 써먹고 바로 고객에게 써보고 배운 것을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버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살아가면서 100%는 없다. 이것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우리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무실이 우리 보험 대리점이 100%는 없다. 근데 이제 이 단점을 부정적으로 가는 FP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FP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원수사에 계신 분이에요. 원수사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특정 회사 자기 것만 팔 수가 있잖아요. GA랑 다르게. 그러니까 더 이 말이 공감이 됐는데 이미 여기 있으면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수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으로는 GA니까 보험 대리점에서 이 보험 대리점에서 이제 원수사한테 있는 게 우리 GA는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채우려고 저는 관리자니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GA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원수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100%는 없다. 제가 같이 매트라이프에서 GA를 나왔던 다른 분과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향수병을 저도 있었고 그분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사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GA도 없고 반대로 원수사는 GA만큼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100%인 곳은 없어요. 하지만 이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스케치는 어떠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모두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똑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로 보험 영업 1차월을 똑같이 경험을 했고 그 1차월에는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옆에 동료와 똑같은 수준의 위치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뭐 경제관념이라든가 상담, 영업력, 마인드 이런 것도 좀 달랐겠지만 일단은 보험이라는 그 지식으로는 솔직히 같은 시작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는 시작은 모두 똑같지만 이 스케치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만 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만날 사람이 없는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TOT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항상 고민한대요. 저도 고민합니다. 나를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9년 하셨네. 19년의 보험 영업에서 이분께서 가장 잘한 것은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나의 스케치가 잘못됐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 후배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가장 크게 조언을 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back to the basic.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툴을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원수사에 다니시는 MDRT 회원님의 이 강연을 듣고 이제 느낀 거는 back to the basic. 영업의 롱런의 원칙이기도 하겠지만 이 기본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